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기간 동안에 권력의 핵심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모 이들 3인방에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민주당의 180석 국회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정권의 수많은 비리,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중심에 있던 장관 한 명조차 구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은 문재인 때가 자신의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부패와 비리에는 입으로만 수사하는 척 했을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의 사위 이스타 항공 특혜 취업, 문다의 가족의 해외 도피, 김정숙의 외유와 사넬 뇌물 사건 등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이었습니다. 언론을 대상으로 수사를 브리핑하는 검찰 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때부터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보다는 입으로 수사하는 데 익숙해 있었던가 봅니다. 한동훈의 전성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무시무시한 최고 권력자들을 구속했던 바로 그 시기를 전성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은 묵시적 청탁죄를 만들어냈고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이런 사람을 온전하게 가만 놔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서 192대 108이라는 참혹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의 시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은 겁없이 대통령 존재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백수입니다. 검사가 아닙니다. 이런 오만한 자를 용납하는 최고 권력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백수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백수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은 대통령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한심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발언들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은 6만 명의 팬덤이 있습니다. 크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계딸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총선 이후에 보수 우파 내에서 적어도 40% 이상의 사람들이 한동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성공한 것에는 적어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을 한동훈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40%가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1년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총선 100일 기간 동안에 한동훈의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우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배신해도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92대 108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측근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에도 한동훈 책임론을 넣는 것에 대해서 난리들입니다. 선거 결과는 공천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이 100%입니다. 더 이상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이념은 또한 큰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하는 등 보수 진영을 잔인하게 초토화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키워준 선배 윤석열 대통령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배신, 그의 보수 초토화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수주의자로 전향하지 않는 한 한동훈은 절대적 지지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로 전향하지 않는 한 대권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의 무리한 수사와 잔인한 기소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2명은 5년이 넘게 재판으로 시달렸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기소했던 47개 사건에 전부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산냥개로서 한동훈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서운 수사력은 많은 거물들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의 번영과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한 적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은 2년 6개월 동안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국 경제 기초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가 대만에게 역전당하는 수모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대사를 바꾼 중대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시로 그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파로 전향해서 우파의 가치를 전파하는 파수꾼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좌파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김경률, 김형동 등 좌파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좌파 성향은 비대위원과 공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악녀로 매도했던 김경률은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또 이재명 석방운동에 서명했던 권영진에게 공천을 주었고 반대로 이재명의 법카 사용을 공익 제보했던 조명현 씨에게는 공천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 파동은 한동훈의 좌파 근성과 이중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장해찬 도태우 공천 취소는 엄청난 보수주의자의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그것이 총선 참패의 한 원인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한동훈의 행동은 그가 보수 진영의 리더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총선 기간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함으로써 자신의 깡통근성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국민들은 한동훈의 비루한 인간성을 보았습니다. 한동훈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념적으로 확실한 전향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보수 진영을 불안정과 분열을 조장하는 중심에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총괄했던 총선 결과를 남의 탓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리더로서의 종말입니다.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보이고 있다는 행위는 한동훈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무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당금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총선 백서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삭제하라는 논리는 정말 무서운 파시즘적 발상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어떤 반론도 환영하겠습니다. 많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신건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